택시회사 주식을 사는 대가로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이른바 주주택시가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구청과 주민들이 맞차를 빚고 있습니다.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논의가 몇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2, 3도가량 낮은 8.6도로 다소 쌀쌀했으며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9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일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비 소식은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택시회사 주식을 산 뒤 택시를 받아 개인 택시처럼 운영하는 이른바 주주택시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난폭운전 등 무리한 운행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택시회사. 126대의 택시가 등록된 회사지만 웬일인지 차고엔 단 한 대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른바 주주택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2,630만 원 상당의 택시회사 주식을 사면 기사로 등록돼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값이 2,630만 원이고요. 차값은 한 번이 되면 차값 이런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비싼 거 갖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시면 돼요. 문제는 겉으론 회사 택시지만 실제 개인 택시와 다름없이 영업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회사 차고지에 차량을 두지 않고 영업도 원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시간을 쭉 하는 그거는 없어요. 시간 깨우고 이야기하면 자가용 것처럼 자기가 편한 시간에 손님 많은 시간에 4시간 일하고 4시간 쉬고. 특히 주주택시는 3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하는 개인 택시와는 달리 운전면허증과 택시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연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택시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그거 있고 지금 보내야 불친절을 하든지 난폭을. 울산의 이 같은 주주택시 회사는 두세 곳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도 이들 주주택시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법규를 찾지 못해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등 택시 관련 민원은 모두 7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도심 산책로인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이 반겨야 할 일인데요.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빛 누리길로 불리는 둘레길 공사가 시작된 성안 외곽도로. 오가는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일쑤입니다. 대형 차량일수록 통행은 더욱 힘듭니다. 지금도 이 작은 차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지 버리면 교통 못 해갖고 한쪽 비기서가 있다가 다시 차 교체를 하거든요. 주민들은 이곳 차도를 쪼개 폭 2.3m의 둘레길이 조성되면 차도가 좁아져 교통난이 심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더욱이 인도도 없는 대문 앞을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를 내주는데 우리는 인도 없이 우리는 집에서 여기서 집 치면 여기서 놓으면 바로 차가 댕기는. 특히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일부 구간은 제외됐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걸 한다고 공청회를 열 때 요 라인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알리질 않았대요. 중구청은 주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까지 없애는 둘레길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민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오늘 열리는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대체부지 확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수산 개발 특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열리는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와 성폭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몇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개발 방식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문을 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23년이 지나면서 건물 곳곳에 물이 새기도 하고 일부 시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10년 가까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나 전면 개보수를 위해 지난해 4월 용역을 의뢰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개발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012년 10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시청에서 어디 곳이 이전한다는 확정은 말씀 안 해주니까 상인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설왕설래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500명의 입주 상인과 중도매인의 복잡한 이해관계, 1,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부지를 정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새로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재건축할 것인지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지어 이전하면 최소 7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5, 6년은 걸리기 때문에 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산시가 몇 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태화강의 성공 스토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됩니다.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태화강으로 마구 유입되는 오수와 악취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6등급이던 수질이 1등급으로 바뀌면서 태화강은 생명의 보고로 되살아났습니다. 연어와 은어, 심지어 황어까지 돌아오는 생태 하천이 됐습니다. 백조로 잘 알려진 고니를 비롯해 검은머리 물대새와 독수리 등 12종의 멸종위기 조류와 수달, 너구리의 서식도 확인됐습니다. 태화강 하구는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IUCN에 나오는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이 태화강에 굉장히 많이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적인 건강성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태화강 복원 과정을 이론과 체험을 겸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벌써부터 교육생을 보내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정이 체험한 노하우를 민간 분야로 이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역사 자체가 울산의 소중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주군 6개 읍면을 대표하는 주민단체가 영남알프스의 케이블카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주 발전협의회는 지난달 개통한 밀양 케이블카가 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불산 케이블카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진척이 없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참여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수주액이 13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4%가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건설 장비만 1.5% 늘었을 뿐 해양 51.9%, 조선 49.9%, 플랜트 43.8%가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올 들어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 8위에 오르면서 7위인 BMW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유럽 시장 판매 대수는 56만 8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늘어나 7위인 BMW와의 격차를 11,000대로 좁혔습니다. 대기업들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법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77.3%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15개 계열사가 모두 307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은 학력과 연령, 전공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미스터리 소설을 가져와 한국식 사랑 이야기로 만든 용의자 X가 주말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조조를 영웅으로 그린 중국 영화와 동물을 내세운 애니메이션도 개봉했습니다. 천재 수학자가 짝사랑하던 이웃집 여인이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수학자는 그녀를 위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설계하고 형사들의 추격을 따돌리는가 싶더니 새로운 난관을 만납니다. 두뇌 싸움에 초점을 맞춘 원작 소설과 달리 배우 출신 방은진 감독은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무능력한 황제로 인해 왕조가 몰락할 위기에 처한 시대. 천하 제일의 권력을 잡은 조조가 황제의 자리를 노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황실은 조조를 암살하려 합니다. 조조를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이 아니라 인간미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개혁가로 그린 점이 이채롭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인 강아지를 사고로 잃은 천재 과학 소년. 우연히 수업 시간에 전기 쇼크로 개구리를 되살리는 실험을 본 뒤 강아지를 되살리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합니다. 100만 볼트의 전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되살아나지만 악동들이 곳곳에 잠든 친구들을 깨우면서 벌어지는 대소동을 흑백 3D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한항공의 울산공항 항공편 감축안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이 요청한 울산-서울 노선 평일 2편 감축은 수용했지만 주말 4편 감축은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울산-김포항공편은 평일과 토요일엔 14편, 일요일엔 12편이 운영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직원 2명이 그젯밤부터 오늘까지 사흘째 북부 명촌 정문 앞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 등 2명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 구성 문제로 협상이 늦어졌지만 특별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만큼 농성을 풀고 협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오피스 빌딩과 일반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적정 수익률인 7%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3분기 울산 지역 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 빌딩은 4.8%, 일반 상가는 6.2%로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 삼산동 오피스 빌딩과 중구 중앙동 상가가 평균보다 수익률이 높았으며 오피스 빌딩의 13%와 상가의 15%는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울산과학고 2학년 59명 가운데 93%인 55명이 조기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과학고 학생의 조기 졸업률 80%보다 13%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이에 대해 조기 졸업으로 인해 고3 교육 과정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울산택시운송조합 전 간부 51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전 임원 64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택시조합이 태화강콜 사업자로 선정되자 자부담금 3억여 원을 낸 것처럼 작성한 협약서를 울산시에 제출해 교부금 8억 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